일단 지정학적 갈등이 시장을 누르긴 했었는데 개별 빅테크 이슈 안에서는 여러 가지 호재적 이슈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먼저 AMD 이슈 살펴볼 건데요. 헬리오스라는 새로운 엔비디아의 좀 도전장을 내미는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렉이라고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GPU, CPU, 펜산도, 네트워킹 칩, 그리고 렉스케일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공개한 거고요. AMD 최초의 GPU, CPU, 네트워크, 그리고 소프트웨어 종합적인 AI 렉을 공개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고객사에 이번에 애저가 신규로 합류했고요. 메타, 오픈AI, 오라클도 이미 도입을 확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AMD가 어떤 퍼포먼스를 보일지 집중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메타 측에서는 최대 6GW 단계적 도입할 것이다. 연내 1GW 우선 구축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왔고요. AI 상위 10개 기업 중 8곳이 AMD의 GPU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엔비디아에 대비해서는 퍼포먼스가 좀 아쉽지만 점유율에 있어서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가격, 성능 포지셔닝에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헬리오스 가격이 500에서 550만 달러를 웃돌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베라루빈 조금 더 쌀 것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목표와는 이 토큰당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리사수 CEO도 추론 성능, 메모리 대역폭 엔비디아 대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라면서 멘트를 남겼다라는 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AMD 이슈 조금 더 자세하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데이터 센터 GPU 점유율 엔비디아가 월등합니다. 95%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퓨처런 그룹에서는 이 이슈로 AMD의 새로운 발표로 인해서 앞으로 이 점유율 20%에서 25%까지 확대 가능할 것이다 라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수천억 달러의 매출을 낼 수 있다라는 기회도 언급이 되었다라는 부분 챙겨보고요. AMD의 데이터 센터 매출 1분기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7% 이상 상승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2027년부터는 수백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여기서 리스크 요인도 챙겨봐야겠습니다.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격차는 여전하기 때문에 하드웨어 쪽에서는 AMD가 퍼포먼스를 보여준다고 해도 아직까지 그 렉 안에 소프트웨어는 어느 정도 퍼포먼스를 다른 테크 기업들 대비해서 가져갈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칩 성능은 비슷해도 승부는 소프트웨어에서 날 것이다 라는 리스크는 가져가 봐야 할 것 같고요. 계약 규모와 공급 물량이 아직 공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매출의 기여는 어느 정도인지 불투명한 상황이다라는 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점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AMD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AI 인프라 딜을 확정했습니다. 이 소식 속에서 상승할 수 있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AMD의 헬리오스 렉스케일 솔루션에 애저에 대규모 도입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영향으로 AMD 오늘 주가 1.58% 상승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는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음 특징주 구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모델을 아예 반도체에 새겨 넣는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프로젝트명은 이제 프로즌 V2입니다. 디인포메이션에서 보도가 나왔는데요. 제미나이 구조 일부를 실리콘에 영구적으로 직접 내장하는 방법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범용 GPU, TPU의 처리를 오버헤드로 우회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 핵심 스펙을 보니까 토큰당 전력 효율을 늘리기 위한 움직임이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현재 TPU 대비해서도 6배에서 10배 연산 횟수, 데이터 이동량을 감소시키는 효율성을 택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고요. 응답 속도와 비용도 크게 개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르면 2028년부터 배치를 한다고 하는데요. TPU 라인과 함께 병행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모델 구조는 하드웨어에 고정되어 있지만 지금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파라미터 가중치는 계속 업데이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고정 비용에 대한 우려는 좀 덜어봐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구글이 왜 이 반도체 실리콘을 투입하겠다라는 이 프로젝트를 원하는 그 이유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알파벳 현재 서버 용량 부족으로 이 내부 연구팀 안에서 마찰이 발생하고 있고요. 클라우드 신규 고객 수주도 거절해온 상황입니다. 지금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그것을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반도체 내부에 칩을 씌우는 그 방법으로 인해서 즉 프로즌 V2를 사용해서 이 병목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좀 집중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글 측에서는 다양한 고효율 실험은 진행 중이나 모든 랩 프로젝트가 실제 상용화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하면서 신중한 톤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인텔과 더불어서 구글의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과연 이 AI CAPEX 투자가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있어서 집중되고 있는데요. 알파벳 실적 그리고 AI 자본 지출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모멘텀들에 대해서 어떤 커멘트 나오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간밤에도 1.51% 상승했고요. 애프터마켓에서도 그 오름세 유지하고 있다는 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엔터 소식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아이맥스 오디세이가 흥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크리스토퍼 놀란의 신작이죠. 오디세이가 개봉 첫 주말 글로벌 2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전의 작품이었던 오펜하이머의 그 흥행 속도를 상회했다고 하는데요. 북미 개봉 주말 매출이 1억 2,45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논란의 작품 역대 세 번째 기록이고요. 이 중에서 아이맥스가 3천만 달러, 북미 매출의 24%를 기여했다라는 놀라운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프리미엄 대형 포맷 상영이 전체 티켓의 45%를 차지했다라는 점에서 프리미엄 쪽에서 실적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 챙겨보도록 하고요. 관전 포인트는 아직까지 아시아 시장에서는 개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흥행 여력이 여전히 있다라는 점 그리고 7월 31일 스파이더맨이 개봉 전까지 경쟁작이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관객 절반이 18세에서 34세 핵심 타겟 측을 회복했다라는 신호도 고무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주가 4%대 급등 보이면서 마감했다라는 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이터 기사로 마무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실적 발표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좀 발표가 난 부분도 있지만 빅테크를 기다리면서 지금 좀 지지부진한 뉴욕 증시 그리고 국내 증시에 어떤 또 분위기 전환을 가져올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반도체주 실적 대기 속에서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속스가 연초 대비해서는 상승하고 있지만 한 달 대비해서는 20% 하락하고 있는 부분 저희가 챙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S&P 500은 거의 박스권을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이터 통신은 실적은 역대급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S&P 500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2분기 이익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 무려 133% 평균적으로 상승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S&P 500 전체 이익 증가분의 44%가 반도체가 견인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이 잘 나와도 요즘은 주가가 또 따라가는 흐름은 아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질 수도 있다라는 점 챙겨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TSMC의 실적 굉장히 잘 나왔지만 이 3분기에 CAPEX가 과도한 것 아니냐라는 우려 속에서 오히려 주가는 빠졌습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죠. 어닝 서프라이즈 나왔지만 지금 고점 대비 크게 빠진 상황입니다. 실적과 주가 괴리가 크다.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 로이터 통신에서 언급이 나왔고요. 마지막 장 살펴보겠습니다. 이러한 변동성이 왜 나타난 것인가 이것에 대한 분석이 있었습니다. 일단 레버리지 ETF 개인 옵션 매매가 활발해지면서 변동성을 피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개인 투자자 옵션 매매가 변동성 확대가 주 요인이고 한국금융당국이 이를 좀 대응하기 위해서 개별 레버리지 ETF 규제안을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흐름이 지금 외신에서는 2000년도에 있었던 닷컴 버블
버블과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모로 유사하고 또 우려를 해봐야 한다라는 시각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비관론과 낙관론 좀 비교를 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AI발 반도체 수요 영원히 지속되는 구조는 아니다라면서 실적이 조금이라도 예상 그리고 기대보다 미치지 못한다면 정말 호되게 얻어맞을 것이다라는 강력한 멘트 나왔고요. 낙관 쪽은 데이터 센터의 산업용 또 무선통신, 자동차 등 수요가 저변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실적이 예상치 하회하더라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걸 만회할 수 있는 부분은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챙겨보도록 하면서 실적 발표 어떤 이야기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다시금 좀 빠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